네, 안녕하십니까. 해운대 중독센터 사회복지사 이재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저희 센터 소개 영상에서 저희 센터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회원분들이 오셔가지고 프로그램을 듣지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활 프로그램 진행한 내용을 다시 이제 찍어가지고 유튜브로 올리면 좀 더 많은 회원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프로그램은 온전한 생활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제가 기획을 했고요. 온전한 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술 끊는 모임인 AA에서는 이제 조금 교과서 같이 그거를 보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 그런 책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온전한 생활이라는 책입니다. 온전한 생활은 이제 당장 내가 술을 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내용을 위주로 책이 이제 편찬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가 아직 조금 술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내가 술 문제가 있는 걸 알지만 당장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들으시면은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몇 회기에 걸쳐서 온전한 생활을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온전한 생활, 어떻게 하면 술을 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사회복지사 이재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의 공통된 관심사가 있죠. 네, 바로 술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술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술 문제가 있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십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듣고 센터에 나오고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술 문제로 인해서 내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혔고 그리고 술로 인해서 내 건강을 해쳤습니다. 우리는 단주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요. 또 이 강의를 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의지가 박약하거나 혹은 게으른 사람일까요? 네,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은 뇌의 질병이기 때문에 한 번 중독에 빠진 뇌는 이전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이미 내 뇌는 알코올에 취해 있는 상태를 정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전혀 알코올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온전한 생활에 sober라는 영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sober란 뜻은 직역하자면 술 취하지 않는 이라고 번역됩니다. 근데 저희가 단지 술 취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프로그램을 계속 듣다 보면 이 sober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단지 술을 끊어서 이제 단주 생활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알코올 중독자분들도 뭐 6개월 이상 술을 끊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단주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재발을 하는 게 알코올 중독입니다. 저희가 온전한 단주를 하기 위해서는 내 생활을 보듬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나의 대인관계를 살피고 혹은 나의 성격적인 결함을 살펴야 됩니다. 술 끊는 모임에 나가서 경험담을 나누고 혹은 이제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거나 재활 프로그램을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술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온전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sober란 말은 훨씬 광범위하고 깊은 뜻을 가진 온전한 정신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술을 마셔오면서 여러 사람에게 술 좀 그만 마셔라,
술 좀 줄여라. 언제까지 술을 마실 거냐?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중독자분들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기분이 나쁘고 나에게 술 문제가 없고 단지 남들보다 술을 더 좋아하는 정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의 술 문제를 합리화하고 부정했을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직장에 빠지거나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고 입원하거나 유치장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해서 자신에게 술 문제가 없는 줄 아십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없다고 해서 내가 술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리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긴 한데 술을 조절하기 어려운 것도 알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이 좋은 술을 안 마시고 살겠어? 나도 술을 마실 권리가 있다고 라면서 합리화하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은 질병입니다. 우리는 중독센터나 혹은 의사 선생님들에게 이제 중독에 대해서 들어봤고 또 배워왔습니다. 술이 내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술이 나의 주변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든 모르든 자신의 음주 행위가 얼마나 해가 되는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부정할 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술을 마시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술 끊는 방법을 배우러 왔는데 당장 술부터 끊으라니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걸 보고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술을 끊는 것보다는 술을 먼저 끊고 그 다음에 있는 부차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낫다는 거죠. 단주 생활을 결심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단주 생활은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직접 시도를 해본다면 내가 술 마실 때보다 더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문제만 발생시키는 이 알코올을 왜 마셨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실 거고요. 내가 술 취해 있지 않은 그 시간이 나에겐 얼마나 소중한지 파악하게 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되시는 점이 있나요?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들은 이제 기대되는 점은 당연히 술을 끊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우리는 술을 끊기 위해 모였고 서로 지지체계가 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단주 결심을 하시거나 혹은 자신의 단주를 위한 동기를 강화시키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회복하세요? 라는 계획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지금까지 술을 마셨던 게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습관에는 두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는 습관, 두 번째는 내면의 습관입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습관은 학습된 습관이라고 말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여러 교육에서 들은 것 같이 술은 몸에 안 좋고 술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나는 술을 마시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내면의 습관은 이 좋은 술을 왜 내가 끊어야 돼? 다른 사람들 다 마시는데 나만 끊을 수는 없어 라고 이제 악마의 속삭임처럼 말하는 그런 또 다른 내가 말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습관과 내면의 습관이 서로 항상 충돌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오는 갈등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고 또 이 스트레스 때문에 또 이제 음주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나의 그런 단주 생활은 습관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는 고위험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가 술을 먹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TV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때 맥주 대신에 사이다를 마시거나 사람들과 모임을 가질 때 이렇게 술을 거절하는 방법을 익히거나 혹은 스트레스 받을 때 소주를 들이키기보다는 내가 한번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고위험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나의 습관을 만들자는 것이죠.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때로는 의심이 될 때도 있으실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들으면 정말 술이 끊어지나? 이렇게 행동하면 정말 단주가 유지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드리는 그런 제안들을 거부하기보다는 2순위로 밀어두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희가 뷔페에서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먹듯이 회복 방법을 취사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네,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람마다 이제 자신의 그런 단주 방법이 있지만 이제 앞서 단주를 실행해 오신 선배님들이 얘기해 주신 그런 모든 단주 방법은 균형 있게 우리가 이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가 이 방법에 집착하게 되고 다른 방법은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방법을 내가 이제 내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을 이용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들도 제한하는 것도 잘못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음주 충동이 들 때마다 사탕 하나씩 이렇게 입에서 녹여 먹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병,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이 있으신 분들이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하면 될까요? 오히려 건강에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과용하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유있게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있게 하라는 말이 게으름을 피우거나 늦잠을 부려도 된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유있게 하되 꼭 하자라는 말씀을 조금 더 붙이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 빡빡하게 나의 계획을 잡아버리면 그 계획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실현이 가능한지 혹은 내가 시간 내에 적절하게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단주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여유있게 세우고 꼭 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것입니다. 이 라이온킹이라는 만화 영화에 나오는 명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과거는 아픈 거지. 하지만 넌 그 과거로부터 도망칠 수도 있고 무언가를 배울 수도 있어. 그게 삶의 순환이야. 단지 만화 영화의 한 대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조금만 의미를 부여해보자면 내가 과거에 타인에게 상처 입히고 나의 건강을 해치고 그런 점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단지 나의 아픈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 과거를 교훈 삼아서 현재에 충실하고 또 그 현재에 충실함으로 인해서 나의 밝은 미래를 내가 한번 그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단주 생활은 어려울 것입니다. 재발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술을 끊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단주 생활인데 우리가 그 단주 생활을 어떻게 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인가는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주를 결심하신 분들이나 아직 결심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이 프로그램을 듣고 이 온전한 생활 프로그램을 듣고 앞으로 나의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재정립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